알겠습니다. 박근혜 실패. 대통령이 이번 성탄절에 제가 사실 어디 갈까 전부 다 예상했는데 제가 최전방 갈 것이라고 제가 사실은 주요 뉴스 읽으면서 찍었거든요. 12사람 갔죠. 그 인제 원통 이쪽 아닙니까? 인제죠. 양구 바로 오른쪽. 인제인데 내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인제. 문민정부 들어왔어. 김영삼 정부 이하 문민정부 5개를 보내면서 최일선의 재임 중에 최일선의 군 부대의 간부는 뭐 한 번씩 간부는 한 2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다녀왔죠. 그런데 최일선, 최전선에 간 사람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번 좀 갔으면 좋겠어요. 뭐 전두환 대통령처럼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그분은 또 시도 때도 없이 가시는 분이고 군부대 너무 자주 가서 단속을 하신 분이고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3-4번은 가서 최일선, 해군, 공군 뭐 할 것 없이 최일선에 가서 격려를 해주시면 그만큼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문민정부 대통령들 좀 너무했죠. 정말 너무했습니다. 한 번도 안 갔죠. 그리고 대통령도 군대 안 갔다 오고 총리도 안 갔다 오고 당대표도 안 갔다 왔으니까 이 기껏 그 군대 가면서 또 군복을 입고 가요.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가서 보험병 근데 나는 저거 지금 저거 보면서요. 생활관 보면서요. 조금 전에 그림이 지나갔지만 왜 최전방은 2층 침대 안 갖다 놓고 저렇게 옛날식으로 침상으로 저렇게 있으면 일단 후방은 말이야 2층 침대인데 아니 나 저거 뭐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 최전방은 왜 저렇게 대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일단 유사시에 빨리 군복 입고 빨리 총 들고 현장에 뛰어가려면 2층 침대가 편하겠습니까? 그냥 침상이 편하겠어요. 침상도요. 저기 한 줄에 몇 명이나 자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전방에는 장교 출신이시죠? TP 개념이 장교 출신이잖아요. TP 개념이 전부 다 최전방 그 침상에서 나한테 주어진 공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안 되죠. 저도 훈련 받을 때 그 침상 아니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침상을 조금 그래도 좀 모포 깔고 좀 한번 뒤치길 정도는 기회를 줘야지. 그래도 후방은 그 2층 침대에서 몸도 뒤치기고 이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 문제를 얘기를 아니 최전방 장병들한테 너무 홀대하니까 그래요 제가. 아니 지금 내년에 상대적으로 홀대한다니까. 아니 내년에 우리 국방 예산 얼마인지 알아요? 국방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정도 흥분하시려면 우리 내년에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나 흥분을 해야지. 교육 예산 얼마인지 알아요? 교육 예산 50조, 국방 예산 42조, 복지 예산 얼마입니까? 105조 넘습니다. 교육 예산과 국방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복지 예산이 훨씬 더 많은 나라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복지는 적다고 난리를 치고 국방은 북한군보다 34배나 국방비를 쓰는데 왜 1대1로 붙으면 왜 우리가 질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소리나 들어야 되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국방은 우리는 국민 총생산에 국민 총생산에 불과 2.8%밖에 안 써요. 세계 평균이 얼마입니까? 3.4%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방에 대해서 이번에 얼마 올렸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국방비. 불과 한 5조 올렸죠. 그러니까 몇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올리는데 하지만 국민 총생산이 2.8%밖에 안 됩니다. 5조 올렸으면 아까 42조, 37조에서 5조 올렸으면 꽤 많이 올린 거네요. 꽤 많이 올린 게 아니라 10% 더 이상 내년에 그 병사들 월급이 우선 얼마가 오르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아파치 헬기, 글로벌 호크기, 그다음에 FX 사업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아파치 헬기도 반값, 글로벌 호크기도 반값입니다. 반값으로라도 사오니까 천만 다행인데 나는 그걸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2015년에 통일이 될 것 같다 남대중 국정원장이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이거 참 무력 재밌는... 통일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지금 무력 통일 할 때가 근데 남재준 원장 워딩을 보면 무력 통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무력 통일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 헌법에 통일에 대해서 언급이 돼가 있죠. 그 헌법 4조입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평화 통일을 명령을 했습니다. 헌법은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런데 남재준 원장이 그러면 못할 말을 한 겁니까? 북한이 저렇게 대혼란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2015년에 통일이다.
대북 최일선에 있는 정보수장이 그런 얘기를 못하라는 얘기입니까? 김정은이는 무슨 얘기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명령만 하면 일제히 밀어붙여서 한라산 꼭대기에 인공기를 휘날리자. 김정은이가 그런 소리까지 하고. 네, 전쟁은 광고 내지 않는다까지 했죠. 바로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리고 심심하면 서울 불바다 하겠다. 이러고 또 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까? 한판 붙자는 거냐 아니면 퍼줄래? 이거 물은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예,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평화 통일이냐, 아니면 도발할 거냐, 이런 아니면 그런- 대결이냐 이건데 네. 도발이 아니면 대결이냐 이렇게 물었죠. 대기요? 대결. 아, 대결이냐, 예, 대결이냐. 대결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은 퍼줄래? 아니면 한판 붙을래? 이 얘기입니다. 아, 퍼줄래, 붙을래. 예, 그 얘기 아니에요. 아주 좋네요. 예, 기사 제목이 좋네요. 퍼줄래, 붙을래. 예, 그런 건데 북한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국정원장이 그것도 비공개 송년 모임에서 네. 응? 아, 우리 2015년에 통일하자. 이래서 독립군가까지 불러서. 근데 그걸 밖에 새 나오는 게 누구냐는 겁니다. 그 말이 밖에 또 새 나와요. 그러자 야당 중진 의원께서 그 입 다물어라.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건 그런 겁니다. 북한 자극하지 말아라 아마 취지일 겁니다.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남한의 정보당국 수장이 그런 말 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는 겁니까? 예, 근데 남한의, 이 국군 통수권 라인에 있는 사람이나 안보 책임자라든지, 그리고 정보당국 수장이 때려잡자 김일성, 때려잡자 김정은 하는 것이 북한 자극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할 말이에요. 북한을 개방시켜갖고 우리가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 우리 그것이 목표다. 당연한 목표입니다. 이분이 또 왜 그 얘기를 합참의장도 못합니까? 했죠. 합참의장도 했죠. 예. 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합참의장 출신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1992년에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데 대한 여론조사를 하니까 국민들 82%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흡수통일 찬성률이 정반대입니다. 8%.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이제 별로 원하지 않는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기보다도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나라 사라진 것이 아니냐. 난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주의자가 득세하는 건 좋은데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등장하는 건 좋은데 시장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유재산제 폐지에만 골몰하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더 나아가서 북한의 저 광신도 집단에 무조건 복종하는 종북주의자들, 네. 주사파 말입니다. 네. 이런 자들이 득세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영향으로 8%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심각한 국민의 안보의식 해입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아주 할 말, 당연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지금 미친놈 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그거 맞아는 겁니까 지금? 야당의 중진 국회의원께서 그 입 다물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 다물어라 했더니 이제 남재준 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입 모르겠습니다. 다물었죠. 입 다물고 아무 얘기도. 지금 근데 없죠. 문제는 통일부 장관이 또 한술 더 떴죠. 응? 통일부 장관이 마치 무리 통일하자는 말이냐 이 비슷한 취지로 남재준 원장은 또 공격을 했죠.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 자기 업무 영역에만 있어야 됩니다. 개성공단이나 챙기고 북한과 화해 협력 교류하는 그 문제가 자기들 업무예요. 통일부. 그래도 2015년에 통일 얘기하니까 당연히 통일부 관할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일 얘기하면 통일부 장관이 나는 안 얘기할 수 없죠. 저는 이 정부 전에 그리고 MB 정부 전에 늘 그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절대 없애야 될 부처가 몇 개 있다고 난 늘 얘기를 합니다. 첫째 여성부, 둘째 통일부, 셋째 교육부. 필요 없는 부처가 왜 놔둡니까? 그거보다는 과학기술처 빨리 만들어야 되고 교육부는 대한민국만 있죠? 전 세계에서 교육부 있는 나라 몇 개 없죠? 몇 개는 있을 겁니다. 네, 거의 몇 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부 있는 나라도 아마 몇 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몇 나라 있을까요? 나는 여성부는 모르겠어요. 여성부가 거의 있으면 없죠? 뭐 남성부가 있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쪼가르면 노인부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되겠죠. 옛날에 그 체육청소년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체육청소년부. 네. 그때 내가 비아냥 그랬습니다.
왜 노인부도 만들고 중년부도 만들고 다 만들지? 어? 청소년부만 만드냐? 예, 왜 청소년부만 만드냐? 그러니까 여성부 없애야 되고 통일부를 왜 없애요? 통일부는 지금 남북이 대치 과정에서 충분히 필요한 예, 게 아닙니까? 멀쩡하게 있는 과학기술체는 없애버리고, 그 과학기술체가 한 일이 많습니다. 과학 입국을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체는 없애버리고, 왜 엉뚱한 여성부를 왜 만듭니까? 차라리 만들려면 양성평등부, 뭐 이렇게 만들든지, 여성부가 뭐예요? 지금 매 맞는 남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십니까?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제 처는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서. 자, 한빛부대 남수단에서 일본 자위대 총알 받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예, 한빛부대 숫자 몇 명인지 알아요? 제가 봤는데 400명인가요? 280명. 280명. 언제 간 겁니까? 그거 꽤 됐죠? 올 3월달. 얼마 안 됐네요. 우리 국민들 지금 남수단이라 그 나라가 있는 줄도 아마 이번에 처음 알았을 겁니다. 북수단, 남수단 나눠진 거죠? 수단에서 떨어져 나오신 남수단이죠. 네. 남수단인데 남수단은 지금 내전 상태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유엔군이 이제 갔잖아요. 유엔군이 그 남수단 지역 그 특수 임무 부대. 그래서 UNMISS. 네. 예, 요 부대가 이제 갔는데 그날에 중국도 가고 일본 자위대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고 다 갔어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네팔도 갔더라고요. 인도도 가고. 네팔, 인도는 우리 외곽을 경호를 해주는 무장부대가 갔어요. 우리는 공병하고 의무부대. 우리를 왜 무장부대 안 보냅니까? 난 무장부대 아니, 보내야 된다고 무장부대 생각하는 보내려면 절차도 문제가 되고 또 야당이 아니, 반발하고 네팔도 무장부대를 보내는데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도도 공병하고 보내고 네팔도 의무를 보내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경계병이 총도 제대로 못 쓰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경계병만 특전사 병사를 또 보냈습니다. 예, 근데 가지게 80명. UNMIS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붙였어요. 너희는 전투부대가 아니니까 개인 화기만 가지고 와라. 심지어 K3 기관총도 못 들고 가게 했습니다. 개인 화기 기관총만 들고 가게 했어요. 야. 예. 그렇게 딱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약도 4만 발밖에 못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탄이 막 떨어지고 물밀듯이 반군 일개 사단이거든. 그 내가 보도를 보니까 거기도 뭐 사단이 몇 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일본 자위대는 전투부대입니다. 예, 전투부대가 갔죠. 전투부대가 예. 갔고. 예, 우리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공병부대. 예, 공병 의무부대. 야, 예, 군의관들. 의료부대. 예, 군의관들. 예, 그래 갔는데 속 탑니다, 나는. 왜 우리는 전투부대 안 보냅니까? 우리도 전투부대가. 아니, 가만 보세요. 우리도 멋지게 지금 바티칸 지금 이제 뭐야. 막 포도 가져가고 몰려오니까 말이야. 수류탄도 가져가고. 탄약이 부족하단 포도 말이야, 말이에요. 가져가고, 탄약도 가져가고. 탄약이 부족하니까 거의 PKO 그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내 말 좀 들어보라. 아, 그래서 UNMISS에 총알 좀 주세요 하고 이왕 요청을 갈지 한 겁니다. 전투비 부대가 보내는 게 낫죠. 요청을 하니까 UNMISS에서 보니 자기들이 총알 안 갖고 있으니까 한국군 여기에 소총에 맞는 총알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갖고 있으니까 네. 미국에서 4,800발 얻어다 주고 네. 일본에서 10,000발 얻어다 줬어요. 네. 근데 일본 애들이 이제 찬스거든. 한일 관계가 참 묶구름 있게 갔었는데 기회다 이래서 우리가 전화 받고 10,000발 줬다. 사실 우리가 전화한 게 아니고 UNMISS가 전화를 한 건데 그런 오바를 했어요. 참 아베 신조 나는 그 일본의 총리지만 나하고 나이도 비슷해서 치사하다. 유심히 좀 지켜보는데 네. 이 양반 이게 참 치사하다. 좀 치사해요. 이게 뭐 남의 나라 총리를 이 방송에서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자기 표를 위해서라면 예 끝까지 다 합니다. 결국 야스쿠니 신사 오늘 참배했죠. 네?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고요? 통화 내용 공개한 거 보셨어요, 혹시? 아니 그거 못 한빛부대 봤습니다. 통해. 예. 통화한 내용까지 일본이 공개했대요. 뭐 고맙다 이런 얘기겠죠. 뭐 보내줘서 고맙다 소리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아마 네. 그 선을 넘어선 통화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이상의 통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일본은 겉으로는 만발 공짜로 줬을까? 예. 돈 주고 받았어. 아니 우리가 형식적으로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거잖아요. 아니죠. 나중에 갚아주면 되죠. 만발 예, 우리도 탄약 많은데 그냥 갚아주면 되죠. 그 형편없는 일제 탄약 받고 우리 고급 탄약 주면 되는 겁니다. 예? 뭐 이자 좀 붙여서 주죠. 뭐 한 100발 정도. 네. 그건 뭐 대수로서 그럽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군사 무기를 빌렸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야당이 그렇게 물고 뜯을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하고 물고 뜯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갑시다. 네. 이 아베 신조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한쪽은 한국이 자존심을 발기발기 찢으면서 한쪽은 한일 관계를 제대로 갖고 싶다, 빨리 정상회담 갖고 싶다 이런 짓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 결국 올해를 넘깁니다. 정상회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일 갑자기 정상회담 할 일은 없고 전화 통화도 없어요. 양국 정상 간에. 박근혜 대통령도 나는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예? 이 점은 나 정말 잘한다고 봐요. 아, 잘한다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독도 문제나 만약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 한국 대사 소환도 나는 해야 된다고 나 봐요. 이왕 시비가 걸린 거. 걔들은 정한론까지 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을 자기들 금융은 다 끌고 와버리면 한국 삼성도 하루면 무너진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애예요. 그것도 시정 잡혀가는 소리가 아니고 자민당의 바로 아베 신조의 최측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한론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걸 언제까지 방치를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역시 내년에도 한일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현안이 또 될 것이다. 지켜봐야죠. 결국 내년에 또 국방백세 또 넣을 거죠, 걔들. 지금 당장 일본 외무성에 동영상. 우리가 자꾸 반응하니까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응이 하니까. 아니, 내 마누라를 자꾸 지 마누라라고 우기는데,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래라, 그거 있어야 됩니까? 전 세계, 저 사람 아내는, 내 마누라였어요. 그거 계속 외고 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가만 있는, 이런 조용한 신류적 지배 운운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 난 그렇게 봐요. 조용한 신류적 지배 얘기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자, 이제 철도 노조 해결 방안 좀 한 말씀. 우리 공기업요. 네. 예, 우리 공기업. 지금 나는 이 정부 나 정말 화가 나요. 민영화 아니다. 예, 민영화 아니다. 민영화라는 소리를 왜 합니까? 깨놓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민영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독일식으로 경쟁체제만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경쟁체제만. 독일 민영화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일부는 민영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철도가 완전히 국가가 장악을 해서 국가가 다 운영하는 회사는 러시아, 중국, 인도, 스리랑카,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가 아니에요. 프랑스도 밑에는 다 자회사 들어가고 이미 경쟁체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민영화 내지 경쟁체제가 다 도입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나라든. 김대중 대통령도 철로는 국가가 건설해야 되지만 서비스는 민간이 맡아야 한다. 그렇죠. 시설은 국가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수익 구조가 안 된다. 그래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데 민영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영화가 무슨 죽일 놈입니까? 근데 민주당은 민영화를 하면 민주당에서 민영화를 사실 과거에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지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80도 바뀌었어요. 아니, 국민들 죽인다는 거예요. 왜 죽이느냐? 요금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요금 엄청나게 안 올라갑니다. 더 떨어졌죠, 과거에. 아니, 그러니까 떨어진 나라도 있고 해외 사례 보면은 올라간 나라도 있고. 네. 영국이 마가렛 대치 회사가 이 철도 민영화를 떨어졌죠. 처음에 79년도에 집권하고 처음에 광산노조 그다음에 이제 민영화 작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81년도 광산노조하고 대기 두고 치고받아갖고 1년 몇 개월 만에 완전히 17만 광산노조를 와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영화 하면서 레일로저, 오일 그리고 그 비행기 회사 에어플레인 그다음에 또 텔레콤, 통신 그다음에 금융회사들 다 민영화했죠. 민영화해서 지금 못 모르는 일부 좌파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 표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88%를 회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 사용료. 저기 시설 사용료를 내는 건데 우리도 선료 사용료를 내요. 네. 우리 선료 사용료 1년에 누구한테 냅니까? 국가에? 시설공단에. 시설공단. 철도공단에 철도 시설공단에. 네. 그거는 별개의 또 회사입니다. 네. 거기 1년에 6천원씩 냅니다. 네. 그걸 갖고 독일보다는 좀 비싸요. 네. 근데 다른 나라보다는 값쌉니다. 제가
보니 제가 다른 나라 이게 통계를 네, 쭉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 1km당 얼마인가 이게 딱 따져 놓은 자료를 그건 보니까 국가 거죠, 그것도. 예, 그렇죠. 국가관리공사.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건설비를 충당을 해야죠. 네. 문제는 우리 공기업 부채가 옛날 마가릿 대처가 그 영국에서 민영화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 부채 493조. 그 중에 12개 공기업 부채가 412조. 올해 말이 아닙니다. 작년 말 기준이에요. 네. 9개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LH공사 135조, 네. 한전 95조, 가스공사가 42조입니까? 철도공사가 지금 17조 6천억이죠? 네. 하루 이자가 13억.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빨리 30초 내에 정리해 주시죠. 참 실컷 잘 지금 공기업 부채 한참 얘기하는데 네. 이 공기업의 민영화를 자꾸 정부는 민영화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 들여놓고 나서 전부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나서 이 예컨대 수수발 KTX 운영 자회사가 이 경쟁체제 도입인데 지금처럼 방만하게 심지어 강원도 오늘 신문에 동아일보 놨더구만 하루 승객 15명인데 그 여기 직원이 17명이다. 네. 그거 봤습니다. 이런 15명, 말도 아닌- 17명이 아니고 더 많을 겁니다. 예, 이런 말도 아닌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됩니까? 네. 도마 위에 얹어놓고 노조와 내 같은 사람도 참여할 테니까 우리 진작에 머리 맞다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네, 이거 여기까지. 민영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